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TV 이모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TV 장성호입니다. 네, 오늘은 기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요소죠. 인재를 양성하는 곳 한국직업전문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 직업을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게 아주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특별한 분이 나오셨는데요. 한국직업전문학교의 학교장님이신 송기남 교장 선생님이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 졸업하시고 취업을 지금 나가서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계신 추교성 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 네. 이 두 분은 오늘 오랜만에 뵈신. 그렇죠. 만 3년, 이제 횟수로 4년 됐습니다. 간단하게 조금 더 PR을 드리면 2011년은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을 수상하셨고, 그렇죠. 네, 그리고 얼마 전에도 특별히 경사가 있었죠. 네. 얼마 전에 이번 4월달에 고용평등 국가이공자 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면은 98년에 개교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네. 현재 어느 정도 그 졸업생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좀 학교에 대한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4년이 됐고 얼추 따져보니까 한 몇십 명 또 부족한 한 10,000명 정도 선을 교육을 시켜서 내보냈고, 현재 그 친구들이 한 50% 정도가 장기 근속으로 근무를 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약 한 15년 정도 네. 하시게 됐는데, 우리 학교장님께서 왜 이 직업 교육에 대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게 됐는지 그 계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꽤 오래전에 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민을 갔었어요. 88년도에. 꽤 형제 초청이라 오래 걸려서 갔다 왔는데 7년 반 만에 갔다가 저는 횟수로 3년만 거치고 들어왔어요. 내가 미국에서 비전을 갖고 갔다가 비전이 있느냐?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비전이 없더라고. 그래서 미국을 둘러보고 동부 서부 다 둘러보고 저는 다시 한국으로 여기민을 왔죠. 그때 생각해낸 것이 우리나라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작으니까 무엇을 해야 되냐? 산이 70%야. 지난 조그만 버동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뭐 움직여서 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타고난 것이 기술이에요. 손기술. 그래서 제가 외국 나가서 아프리카까지 갔다 오면서 둘러봤을 때 잘 사는 나라는 디자인이었고 못 사는 나라는 자연이었고, 자연과 디자인이 합류시킬 수 있는 것은 디자인이 우선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 디자인을 고집스럽게 14년간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은 우리 한국직업전문학교가 우리나라의 웹표준 디자인을 잡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 현직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웹 디자이너분들이 여기 직업전문학교 출신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6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직업으로 갖고 있는 디자이너들, 웹 디자이너들 중에. 예, 마침 또 지금 옆에 산 증인이시죠? 그렇죠. 예, 나와 계신데 여기 추교성 웹 디자이너분은 학교 애니메이션 전공하셨는데 여기서 직접 또 웹 디자인을 공부하고 바로 취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학교에서 웹 애니메이션 공부하면 같이 좀 접목돼서 같이 공부를 하지 않으셨나요? 어떤가요?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거는 원래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좀 두리뭉실하잖아요. 미래에 대한 계획이. 일단은 대학교에서 모든 걸 다 가르치잖아요. 가르쳐 줄 수 있는 걸 다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오히려 제가 더 그때는 미래에 대한 목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졸업을 하고 나서 웹 디자이너로 취직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정작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대학교를 졸업을 했지만. 그래서 원래는 대전에서 알아보려고 하다가 이왕이면 서울에서 꿈을 한번 이뤄보자 해서 서울로 와서 지구학교로 오니까 전문적으로 좀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자신감이 생기고, 인생의 일단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아서요. 지구학교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현장
현장에서 쓰이는 그런 디자인 관련된 부분은 학교에서 다 습득하시는 예, 거거든요. 그렇죠. 직업학교에서 대부분 배웠죠. 예. 네, 왜냐하면 지금 저희 그 지금학교가 2,731가지의 그 회사와 산학협력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생들이 그 배우고 바로 취업도 바로 지금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한 93% 이상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게 연관돼서 다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닌가 하고. 지금은 디자이너를 두고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시는 소규모든 대규모든 간에 저희 학교랑 MOU가 안 맺어 있는 곳은 디자인 회사가 아니라고 보면은 낮을 정도로 거의 연결이 돼 있고, 그 회사에 2,700, 2,800개의 회사에 한 명씩만 보내줘도 2,700명, 800명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현실이 가장 안타깝고, 그 현실을 타겟할 수 있는 타겟책을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정부 정책이 변화가 있지 않으면은 어렵지 않나, 그런 면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약간 뭐 그런 얘기를 하자면은 그 과거에는 좀 더 그 저희가 그 직업 교육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책이 좀 많았었는데 조금 지금 상황은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저희가 그 뭐 신문이나 그걸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직업 교육에 좀 더 많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원이 더 대폭적으로 확대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정부가 금액적으로는 뭐 크게 줄어들지도 않고, 근데 시스템이죠. 하나의 운영 방법이 A냐 B냐에 따라 가지고 틀린 거죠. 집중적으로 육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간단하게 학원식, 전문가를 가리키는 것과 학원식에서 간단한 한두 가지 기술을 익히는 것과의 차이점인데, 지금 현재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그 시스템은 3개월, 2, 3개월을 배워서 전문가를 양성해가지고선 회사로 내보내야지 되는, 좀 제 전문가 입장에서 봐서는 잘 맞지 않는 시스템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디테일이라든지 어떤 감각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데 2, 3개월을 배우고 나간다고 하면은 신발끈을 묶지 않고 나가는 거하고 똑같지 않을까 하는 이런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가장 문제점이 기업한테 지금 데미지가 왔다는 거죠. 이게 실시가 1년간 운영을 해봤고, 잘못된 데이터든 잘된 데이터든 데이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전적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우리 지금 추주인 같은 이런 친구들은 6개월, 그러니까 하루 8시간씩 6개월, 그렇게 되니까 1000시간 이상 4년제 대학을 2번 나오는 전문 과정을 이러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 투입이 돼서 전문가로 인정을 받았는데, 지금은 뭐 알게 모르게 길게도 못해요. 5시간, 6시간, 2개월, 3개월 이런 친구, 왜냐면 200만 원이라는 한계점, 이것을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는 그 교육 시간이 그렇게 정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과거 게 좋다, 지금 현재 게 좋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조금은 더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이론수로 많이 배출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엑기스 있는 사람들을 배출해서 기업이 바로 한 기업이 됐든 100개 기업이 됐든 이득을 볼 수 있는, 그게 사회 발전이 아닌가.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는 최우선이 전문가다운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 그게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실질적인 정책으로 인력난 해소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학교장님 보면은 또 감성교육 부분에도 또 많이 중점을 두고 계시더라고요. 최근에 시인으로 등단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실 오늘 시 한 편 듣고 좀 시작했으면 좀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아침에 산보를 하면서 바로 그 B를 받으셔가지고 바로 또 이렇게 쓰신 게 또 있으시구나. 제가 그 뭔가 좀 교훈적인 부분을
이런 게 어떨까? 저는 HRDC를 좀 많이 씁니다. 아, 그래서 두려워 말라라는 이 글이 아직 수정도 안 받고 바로 네. 아침 산보를 하면서 쓴 글이라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편하게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두려워. 박수를 박수 한번. 두려워 말라. 당신이 두렵다 느낄 때 기쁨은 비껴가고, 당신이 힘들다 할 때 슬픔이 다가오고, 당신이 안 된다고 할 때 행복은 멀어진다. 당신이 자신 있다 할 때 성공은 가까이 오고 있고, 당신의 두둑한 배짱에 모든 것이 만족할 것이다. 오직 당신의 가슴이 두려워하지 않을 때 당신은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이상입니다. 아침에 예. 쓰신 아, 이 시를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요. 우리 학교장님께서 이 두려움과 관계된 시 내용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등산을 하시다가 근데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네. 사람들이 우리가 조금 질문할게요. 배가 불러? 뭐라 그러죠? 배고프세요. 배고프냐고 저는 반대로 물어보거든요. 아니, 네.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 네. 많은 오버를 했어요, 양을. 네. 그랬을 때 흔한 얘기로 배가 불러? 네. 죽겠다 그러잖아요. 아, 배불러 예. 죽겠다. 배불러 그죠? 죽겠다. 네, 맞습니다. 무엇을 하는데 일이 조금 많았어요. 그럼 힘들어? 힘들어 죽겠다 그러죠. 오직 우리 사람들이 부정이 더 많다는 거죠. 아, 그것은 바로 평상시에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 두렵다. 두려우니까 죽겠다, 힘들다 이런 말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 부분을 역으로 긍정적으로 하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난 두려울 게 없어. 그럼 일이 잘 안 된다. 이런 뜻의 어떤 HRD적 시입니다. 뭔가 좀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참 이 두려운 일들이 많이 존재하고 예. 있지만 시를 잘 푸신 우리 부장님의 그런 감각적인 능력. 예. 저희 학교장 선생님, 그 다음에 시인 어느 쪽으로 불리시기를 원하시나요? 사실 저희가 그 포털 사이트에서 교장 선생님에 대한 내용을 좀 검색을 해봤더니 시인, 교육인 이렇게 두 가지로 검색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 시인도 참 어떻게 보면은 좋지만 그래도 가리키는데 네. 제가 그 팔자속 안에 들어와 있는지 몰라도 네. 너무나 행복합니다. 아, 그리고 어떤 교육 과정을 찾아내고 만들 때 희열까지 느낄 정도로, 그래서 저희 학교 디자인이 좀 정통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추교성 디자이너분하고도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현재 회사에서 어느 정도 지금 3년 차로 3년 차라고 들었는데 이미 관리직으로 네. 또 같이 여러 가지 창업까지 고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혹시 좀 관련해서 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우리 추교성 디자이너분께서 이 3년 동안 여기서 교육을 받으시면서 또 100년 해로 갈 수 있는 짝을 찾으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혼도 하게 되면 좀 더 어떤 가정을 꾸리게 되고 어떤 목표나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상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생길 수가 있는데 어떤 목표나 지금 꿈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회사 입사했을 때는 단순히 돈을 받았어요. 일단 처음에 너무 자신감이 있고 직업에서 또 제대로 배웠다고 생각하고 자신감이 없어서 입사를 했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그냥 직업학교에서 배운 거는 기초잖아요. 근데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기 때문에 오래 버틸 수 있었고 회사에서.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 목표가 회사에서 결혼을 하자가 목표였었거든요. 일도 중요하지만 두 마리 토끼를 다잡는 게 목표였었는데, 일단 지금은
꿈을 이뤘죠. 일단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으니까. 그래. 제가 졸업식 때그 교장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네. 아까도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하셨던 게 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있으면은 항상 생각하고 입으로 되뇌이고 그거를 목표로 끝까지 노력을 해봐라. 그러면 언젠가는 네가 너희들이 그 희망을 가졌던 게 네 앞에 있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거를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짧았던 것 같아요. 제가 원했던 거를 바로 이게 눈앞에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제가 또 원래 꿈꾸고 있던 비전이 있잖아요. 그 비전을 위해서 지금보다 또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가족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합니다. 그 인성을 참 네. 네. 그리고 우리 그 추계성 디자이너님께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도 좀 부탁드리고 정확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어떤 건지도 좀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그 2009년에 한국직업전문학교를 졸업하고 NCCJ 솔루션이라는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제작 회사에 입사해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NCCJ 디자인팀에서 4년째 근무를 하면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나 예를 들어서 그 라지처리라고 지금 현재 스토어에 있거든요. 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나 당근앱이라는 홈페이지 자동 완성 솔루션을 그 솔루션의 스킨 기획 및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도 그 당근앱이나 일반 템플릿 솔루션의 스킨 제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그 회사에 대한 자랑. 지금 좀 다니신 지 4년째 되신 거니까 네. 좀 어떤 게 있고 그다음에 그 학교를 나와서 일을 하시면서 바로 적응도 하셨겠지만 좀 더 다른 같이 입사한 동기라든가 아니면 선배라든가 후배라든가 이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 직업 전문학교에서 가르쳐주는 특별한 팁이 있어서 내가 좀 더 남들보다 좀 더 나았다든가 이런 사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한번 일단은 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은 네. 지금 요새 대학교나 일반 다른 학원들이 가르치는 게 시장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원하는 과정을 배제하고 단순히 학생이 원하는 것만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웹 디자인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웹 디자인 시장이 뭔지는 몰랐어요. 뭔지 모르고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올라왔는데 다행히 이 학원에서 시장에 맞는 교육을 해주셔가지고 그 회사에 입사해서도 필요한 인력이 됐기 때문에 회사에서 적응이 빨랐죠. 그래서 입사하고 나서 더 많이 보람을 느꼈죠.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저희가 그 웹 관련된 웹 관련 교육만 조금 포커싱이 돼서 얘기하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한국육색산업개발원이라고 또 새로운 지식경제부 산하의 그런 교육재단법을 또 만드셨던데요. 네. 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수년 전부터 제가 생각해왔던 것을 이번에 실행을 해서 지금부터 승인을 받은 건데요. 우리나라가 내후년 2015년부터는 탄소 거래를 해야 됩니다. 네. 탄소 거래를 알고 있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정부도 지금 여러 정책 중에 녹색 환경, 녹색 산업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진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이 펼쳐지기에는 너무나 미약한 것 같고 계속해서 스크랩 하다 보니까 내가 어차피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렇게 된다면 내가 올바로 한번 이 부분을 시작을 해보자. 순수 저의 자금을 갖고 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을 갖고 이 뜻을 한번 펼쳐보자. 그렇게 해가지고선 지인들하고 같이 뭉쳐서 환경, 녹색, 그 다음에 산업 이런 것들에
어떤 교육 시스템을 체계화시켜보는 최초의 아마 단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우리나라 최초예요? 네. 아, 아니 단체는 많고 그렇죠. 녹색 산업에 관련된 기업체도 많고 하지만 전문적으로 순수하게 혼자 개인이 이렇게 사람들하고 하는 것은 처음이 아닐까.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녹색 탄소 거래 그 부분을 누구나 가장 중소기업이 필요한 것을 빨리 알 수 있는. 그러면 교수님들은 어떤 분이고 어떤 중소기업 사장들이 교육을 빨리 받아야 될 것이냐. 이것이 간단하게 100이라는 탄소가 필요한데 이 기업체는 80밖에 없어요. 20이라는 숫자를 사와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누가 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냐. 중소기업 사장들 많이 알고 있어서 만나보지만 그건 뭐 그냥 대충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나섰습니다. 제가 환경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곳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는 건가요? 환경이라는 게 아니고 녹색 산업. 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이 제품 하나에 탄소가 얼마큼 소모되느냐, 부족한 부분을 탄소를 쓰지 않는 기업으로부터 사와야지만이 되는 이런 그 탄소 거래제가 2015년부터는 시행이 된다는 거죠. 네, 그 제가 오늘 아침자 매일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동해인가 남해 부분에 그 매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했다라는 걸 제가 CO2 그 기사를 봤는데요. 그게 혹시 관련이 있는 건가요? 탄소 거래는 우리가 전문가를 놓고 교육을 받아도 한참 받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탄소 거래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유럽에 납품을 하는 납품 회사들이 지금 현재 그 제품에 유럽 연합이 원하는 기준을 맞춰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관련 업체들은 되는데 기타 우리 국내 생산해서 국내에 판매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탄소를 어디에서 만들어내고 그것을 어떻게 쓰고 이런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전문 교육을 실시하자, 가르쳐야 된다 이런 뜻에서 지경부에서도 그것을 좋게 봐서 저희한테 승인을 내려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사실 저희가 이 녹색 산업에 대해서 조금 많이 다른 유럽에 비해서 좀 많이 뒤처진 적 있잖아요. 네. 그 탄소 배출량을 실제로 인증하는 그 기관도 분명히 없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확한 데이터를 저도 지금 이제 나온 지 승인받은 지가 10일 지났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는 좀 더 다음 기회가 있으면 그거를 제가 스터디해서 또 이 방송국을 통해서 더 많이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더 많이 공부해서 나오겠습니다. 네. 아니 저희 지금 혹시 녹색 산업 관련해서 창업하시려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그런 교육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녹색 산업에 지금 일본의 완전 그 쓰나미 문제 때문에 일본 지금 탄핵화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유럽이나 이런 문제가 많은데 녹색 산업이라면 태양광이나 제가 알고 있는 전 세계에는 태양광이나 이런 그 풍력이나 이런 쪽과 관련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이제 국가별로 탄소 배출량을 정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소비에 대한 것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기업과의 큰 준비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핵심은 내가 만들어내서 수출을 못한다는 거죠. 기준에 미달이 되면 가장 어려운 점이 그런 거고 또 누가 탄소 거래에 미비된 제품은 환경 호르몬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안 살 거라는 얘기죠. 판매가 덜 될 것이다. 탄소 배출 거래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다음 기회에 이사장님 모시고 한번 다시 또 특집편을 많이 해서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 주목받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한국 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얘기를 잠깐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 학생은 지금 보통 한 클래스가 150명 정도? 아니요.
한 클래스에는 30명을 기준으로 아, 30명 기준으로 맞아요. 여기 거친 학생이 150명은 아니거든요. 아니 그거 아니고 네. 10만 명이 그렇죠. 만 명 만 명, 정도를 양성을 했고 양성을 14년 동안 10,000명을 양성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중국 동포의 보면은 국내 그런 학생들만이 아니라 또 재외 동포에 대한 그런 교육도 하고 참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선족이라고 하죠. 지금 그렇죠. 영길이나 이제 한 100만 명 정도가 중국의 만주 그쪽으로부터 이제 기관을 사셨던 분들의 후손들까지 그분들이 한국어 시험을 보고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호를 우리가 법무부가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 교육도 없이 직업 일선에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떤 교육이든 간에 우리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는 어쨌거나 디자인 학교고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학교를 선택한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생활에 필요한 컴퓨터 그리고 디자인 이런 것들로 해서 상당한 고마움을 많이 표현받았던 교육입니다. 이번 달 졸업한 학생이 한 60명 정도. 네. 지금 아까 꿈에 대한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내가 몇 년 뒤에 창업을 하겠다라는 혹시 생각이 있으신지 왜냐면 저희가 스타트업 팀이다 보니까 창업과 관련된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어떤 계획이 혹시 있으시냐면 여쭤보겠습니다. 네. 웹 디자이너로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겪어봤어요. 제작 주문은 많은데 디자이너 수가 딸려서 그걸 다 처리하지 못할 때 아웃소싱 같은 제도를 통해서 외주 업체에다가 일을 주고 이게 일을 주면서 관리를 해보니까 창업에 대한 비전이 보이더라고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아직은 인맥을 더 쌓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리고 경력도 조금 더 쌓고 남들한테 인정받을 때쯤에 창업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나 창업을 준비하시는 젊으신 친구들한테 조언을 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그 계통에서 전문적인 계통으로 취직을 해서 적어도 최소 2, 3년은 일을 하고 창업을 그래야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무작정으로 취업을 하지 마시고 충분히 준비 기간을 갖고 그리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젊은 친구들이 창업을 하고 실패하는 예를 보면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가 참 어려운 실정은 아닙니다. 우리 나라에서 창업을 하려면 창업 보육센터 서울시서부터 많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시간 투자를 안 하고 자기 생각만 갖고 투자를 하려고 또 창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창업을 해서 성공률이 아주 현저히 낮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좀 더 심사숙고해서 자기가 창업하는 지금 우리 지도추도 얘기하지만 자기가 하나의 과정을 창업을 하려면 1부터 10까지 가려면 1부터 10까지 맛을 봐야 됩니다. 그 속에서 진짜 내가 찾는 게 이다. 그럼 이 부분을 전문 분야로 택해서 가야 되는데 다 할 줄 안다고 판단하는 거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문가의 어떤 도움을 많이 받으면 좋을 것 같고 그 제도는 국가에서 많이 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창업 제도를 많이 도움을 받는 쪽으로 했으면 실패율이 좀 적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계속 교육 사업에 문담하고 오시면서 또 힘드시거나 그런 일은 없으셨나요? 매년 힘들고요. 매월 힘들고 매일 힘듭니다. 그게 모든 분들의 CEO들의 아마 공통적인 분모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 우선 나 혼자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나와 관련돼 있는 모든 관련된
사람들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CEO고, 그 사람이 제가 교육자로서 교육 CEO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는 교육 마인드가 과거의 교장 선생님, 선생님 이게 아니라 이제는 아까 얘기도 했듯이 전문가가 되려면은 자기가 공부도 해야 되고 현장에 나가서 실습을 하고 와서 사람을 가르쳐야 1부터 1까지 다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게 진짜 선생님이에요. 그런 분들을 아울러서 수익 사업을 낼 수 있는 게 교장 선생님이고, 그러니 내가 교육 CEO고, 그래서 CEO는 매일 뛰어야 되잖아. 매일 공부해야 되고, 선생님들은 그 반편성이 됐을 때 그걸 맡으면은 그 개월수를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나는 한두 반이 아니고 10개 반, 15개 반이면은 그 많은 분들을 모시고 끌고 가야지 되니까 수레가 하나 달린 거와 10개 달린 거의 그 힘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매년 힘들고 매월 힘들고 매일 힘듭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그것을 잘 이겨내고 있어요.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은 비전이고, 그 비전은 바로 이러한 친구들이 나와줘서 사회에 나가서 일위를 담당하고 있다는 이런 기쁨, 그게 아마 타고난 교육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 성스러운 얘기지만 그렇게 자아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던 부분까지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신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지금 우리 디자이너 출근 디자이너분 말고 기억에 남는 우리 그 졸업생이 있다면 간단하게 혹시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예. 제가 2명만 말씀을 드릴게요. 한 분은 중의로 제대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 취업을 해도 될 만한 사람인데, 본인은 지금 자기가 나온 학과, 군대를 갔다 왔지만, 장교로 갔다 왔지만 이 상태에서 취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하에 저희 학교를 들어오게 됐고, 저희 학교, 우리 학교 시험 보고 들어왔지? 직업학교가 시험 봐서 들어오는 학교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학교였습니다. 면접도 봤죠. 3번의 면접, 오디션까지 다 했을 정도로 저희 학교는 이 디자인 계열의 최고 강자입니다. 4년제 대학보다도 우수하다고 저는 자부하는데요. 그때 당시 웹디자인과다, 이 친구들 들어올 때 웹디자인과다 그러면 보통 15대 1. 그러니까 마감을 안 하면은 안 될 정도로 선생님들이 업무를 못 보고 면접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좋은 자원도 많았었지만 그만큼 자신이 있었고, 그때 당시 들어왔던 친구 중에 하나는 프로그래머가 있었어요. 웹마스터 쪽으로. 그 친구가 아버님이 어려우니까 이제는 그만큼 키웠으니까 취업을 해라. 근데 이 친구는 자기를 둘러봤을 때 아니다. 그리고 왔는데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우리 학교가 지원제도가 많이 있었고 장학금을 많이 했는데, 그 친구가 월 200에 장학금을 받았어요. 월 50씩 5개월 동안 250만 원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우리 학교를 졸업해서 나갔고,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나갔고, 또 한 친구는 21살짜리 아가씨였는데 미혼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20살이 되면은, 아니 1년인가 미혼모가 돼서 무슨 개월수가 있으면 나와야 돼요. 시설에서 나와야 돼. 그 친구가 우리 학교를 알게 됐고, 라디오 방송에서 우리를 추천을 해가지고 그 라디오 방송 PD랑 같이 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 친구 또한 역시 등록금을 줘서 그 친구는 공개적으로 했어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그 반 친구들이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를 맡기고 교육을 받으러 왔고, 이런 형태가 이어지다 보니까 자기네 반 친구들이 먹을 것도 싸다 주고, 그래서 부모가 다, 양쪽 부모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자 친구가 거부를 해서 혼자 미혼모가 된 그 친구. 그래서 그 친구가 저희 학교에서 잘해서 취업까지 했다는 거. 그런 두 친구가 생각이 나네요. 물론 그 두 분이 어떤 상황적인 것보다 그만큼 더 열심히 하고 잘했기 때문에 장학금이 충분히 지급됐다고 생각되지 않나? 그렇죠. 일단은 저희는 아주
뭐랄까 교육의 원칙. 네. 열심히 안 하는 사람한테는 지원금이 나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국가와 이 정책 또한 역시 열심히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서 취업을 해서 국가 이익을 도모하는 이런 프로그램의 자금이기 때문에 저희는 또 그 FM대로 그것을 찾다 보니까 사실 열심히 안 한 친구가 없지. 그때는 굉장히 열심히들 했습니다. 네. 모두 배출된 인재들이 각 기업에서 중요한 핵심 요소로 또 작용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 아마 그 힘 때문에 14년 동안 이렇게 어려움을 매일 뭐 어렵다고 하셨는데 극복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혹시 뭐 창업을 꼭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요 젊은이들한테 혹시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예, 저는 그 부분을 질문해 주니까 상당히 반갑네요. 제가 항상 하나의 원칙, 9대1이라는 그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을 하고 또 기획을 하고 9번의 기획, 그래도 부족하면 90번의 기획, 그 다음엔 1%의 실행. 기획이 완벽하다고 보면은 그 왜 라고 3번만 외쳐도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경제학자도 얘기하고 뭐 어떤 그 멘토들도 얘기하고 성공한 분들의 항상 나오는 얘기는 끈질기게 살아남아라. 그게 이기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뭐가 있어야 살아남죠. 시작을 해야 살아남죠. 대충 아까 얘기했듯이 맛만 보고 창업하는 이래서는 안 되고 항상 준비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고 그 준비된 사람은 보통 준비한 게 아니라 기획과 기획 플러스 기획 해서 99%를 기획을 하고 1% 실행. 그 1%가 곧 99가 된다는 거죠. 꼭 이 말을 명심을 해주면은 성공하리라 봅니다. 저 역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여기 앞으로 여러분들 나오셨는데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저희들이 아니더라도 하나씩 질문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 교육자가 안 되셨으면 어떤 일을 하고 계셨을지, 또 왜 미국에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시게 되셨는지, 미국에 가셨을 때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가셨을 텐데 다시 돌아오시게 된 계기가 뭔지 두 가지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만 3년 만에 이제 딱 들어왔는데요. 3년을 넘기면은 한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대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차비, 비행기 값이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거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다시 시작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이미 미국 말을 다시 배워야지 되는 어려움이 있고 미국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서류에 토시 하나만 틀려도 서류상의 불이익이 아니라 재산의 불이익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도 제가 미국 말을 한국말처럼 할 수 있는 세월을 가지려면 최하 대학 공부를 다시 해야지 되는 그러면 4,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그럼 저는 40대가 돼야지 된다는 이러한 것을 봤을 때 내 장기, 한국말을 내가 잘하니까 다시 내가 잘하는 곳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백업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얼마나 잘 됐습니까? 제가 얼마나 빠른 판단을 했습니까? 3년 고생하고 지금 30년을 잘 살 수 있는 길로 들어왔으니까. 네. 그죠? 네. 될 뻔했느냐? 네. 저는 아마 발명가 아니면은 무역상. 저는 전 세계 역마살이 껴서 그런지 전 세계 돌아다니는 게 적성이 맞아서 아프리카까지 홀혈단신 다녀왔던 것도 있고 참 할 말은 많습니다만 아마 무역상은 이미 지나가는 것 같고 앞으로 제가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듯이 발명가 그때 척추만곡증 IMF 때 또 다시 나온 것들이 항상 있는 거지만 학생 아이들이 맞지 않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허리가 쉬는 척추만곡증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손쉽게 고칠 수 있고 돈 안 들이고 많은 학생들에 도움될까 그것을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98년도에 IMF를 맞으면서 개발을 했고 그걸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전파를 했는데 돈들을 안 갖다 줘요.
팔아서 갖다 준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그 부분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저는 발명가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잠깐 아까도 말씀하실 때 그 교육 CEO라는 게 참 인상적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발명가보다 훌륭한 기업인이 물론 지금도 기업인이시지만 그러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추경 디자이너 분께도 네. 이제 지금 이제 살아가면서 본인의 좌우명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여기 와서 새롭게 생긴 좌우명도 생길 수가 있는데 지금 갖고 있는 좌우명이 어떤 건지 마지막으로 한번 네. 그리고 또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한테 젊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이 학교에 대해서 들어오고 싶어하는 친구들한테 한번 간단한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도 사업을 하세요. 네, 가내수공업으로 야구장관 만드는 사업을 하시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 거친 가죽, 소가죽을 맑아지고 다루시고요. 손도 새까맣고 그러세요. 가죽 모델을 주셔가지고. 근데 제가 집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일을 했었거든요. 일을 안 하면 밥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배고프면 일해라. 항상 그 말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여기 한국직업전문학교에 들어와서 졸업할 때쯤에 만들었었어요. 포트폴리오 사이트에서도 그 글귀를 대문으로 실었었거든요. 제 모토는 항상 생각하면서 배고프면 일해라. 그래서 지금 뭐 아직 취업 준비 중이거나 이제 뭐 이직을 준비한다거나 그러신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이게 배고픔을 일하는 말이 굉장히 단순한데 되게 의미가 크잖아요. 꼭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꼭 배고픔이랑 단순하지만 큰 의미를 갖고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 참 좋은 말이네요. 그렇죠. 예, 그 옛날에 저희가 옛날에 좀 그 뭐 그런 얘기가 많았지만 헝그리 정신이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좀 빠졌다 이런 게 있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주영 디자이너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준비도 많이 하지만 지금 자영업자 분들께서 보통 보게 되면 1년에서 3년 넘기기가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만큼 준비가 많이 부족한 것도 있고 노력도 많이 부족한 것도 있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창업과 관련된 뭐 오프라인, 온라인 쪽에 모임도 상당히 많이 있고 페이스북이나 다른 뭐 모임이나 포럼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같이 준비하는, 같은 걸 준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회도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만큼 열심히 뛰면 그만큼 자기가 더 많은 부분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뭡니까 3369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3369 어떤 의미인가요?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네. 제가 만든 거니까. 아, 근데 네. 이 말은 3개월을 네. 기업을 시작한 사람, 창업한 사람이 3개월을 버텨서 할 수 있어 네. 라는 자신감이 있으면은 네. 3년을 갈 수 있습니다. 나. 3년을 버틴 사람은 물론 돈은 못 봅니다. 네. 돈을 버는 사람도 있지만 네. 제가 얘기하는 기준점이기 때문에 네. 3개월을 버텨서 넘어간 사람은 3개월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 속에 5만 자. 그때 사실은 30년 같을 겁니다. 창업해서 3개월이라는 기간은 잠도 못 자고 아마 30년 같은 생각이 들 텐데 그 친구들이 3년을 버티게 되면은 기업으로서는 1차 안정이 돼요. 근데 6년을 가면은 네. 돈으로부터 해봐야 됩니다. 9년이 되면은 네.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기 집도 가질 수 있을 만큼 무언가 뜻이 펼쳐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3369라고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정교수님이 얼마나 되셨죠? 창업하신 지? 저 올해 3월 3일자로 3년이 남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안정을 찾으셨네요. 예, 지금 안정을 찾고 이제 열심히 또 네. 하고 있어요. 앞으로 3년 남았네요. 돈 이제 벌기 시작하시고. 저 6년 동안 잘 네. 하셨으니까. 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저희가 있는데요. 그 이직률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혹시 우리 학교장님께서 특별한 생각하는 노하우가 게 있으신가요? 저희 학교 교직원들이 이직률이 낮은 이유는 저는 한마디로 우리 교직원들을 존경하기 때문이겠습니다. 14년 동안 얼마나 잘 보필해 왔으면은 국가에서 상을 주겠습니까? 네. 그분들이 상 주려고 저희 학교에 와서 모든 서류, 과거에서부터 또 실질적인 본인한테 전화까지 확인을 해서 준 것인데 저희 교육기관은 하나입니다. 이번 남녀평등에 대한 상 중에 교육기관은 저희 하나가 받았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모든 직원들한테 권한을 줬어요. 그 권한을 갖고 일을 하다 보니까 아마 즐거움도 있고 또 자기 어깨를 좀 더 펼쳐보고자 뜻을 펼쳐보고자 아마 그런 뜻이 있을 것 같고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960만 원을 갖고 우리 학교 입사를 한 지금 현재 교감이 된 양혜진 교감 그 교감 선생님이 하나의 이 직업학교의 사례가 된 것입니다. 네. 그분은 HRD 쪽으로 이미 국무총리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른 선생님들도 그렇게 되고자 하는 그런 아마 뜻이 아닌가. 그리고 저는 모든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교육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정말 선생님의 그런 긍정적인 여러 가지 힘을 많이 갖고 가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향후 비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마 멀티로 가자는 것은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저는 고집스럽게 디자인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디자인을 하자, 뇌를 디자인하자, 정치를 디자인하자 그 어떠한 곳에도 접목시킬 수 있는 게 디자인입니다. 국토가 작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빛을 낼 수 있는 것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녹색 산업도 디자인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로 디자인을 해나간다면 우리가 서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모든 분들이 똑같이 가정과 더 나아가 국가와 개인의 발전을 하나로 본다면 똑같은 발전이 디자인에서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앞으로도 이 디자인이라는 말을 계속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한국직업전문학교의 홍기남 교장 선생님과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디자인 회사를 다니고 계신 우리 추여성 디자이너를 모시고 한국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비전 그리고 직업에 관련된 교육과 관련된 그런 얘기를 오늘 한 45분 동안 방송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 아마 도움이 되셨으리라 보고요. 아니면 이쪽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개인적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그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했고 기원 축하하고 저희는 사실 자료는 못 받았는데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현장에서 자료랑 편집만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네.